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포미족이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자, 박혜영 PD, 포미족이라면 자신을 위해 뭔가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만족과 가치 지향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인생을 즐기며 살자 이런 욜로 문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욜로 문화와 포미족은 사회 소비 구조까지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욜로와 포미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한 유명 프로그램에서 멤버들의 욜로 라이프를 그리면서 화제로 떠오른 욜로 문화. 욜로란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로 인생은 한 번뿐이다를 뜻하는 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를 딴 용어다. 욜로 문화가 확산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포미족도 급증하고 있는데 건강과 1인 가구, 여가와 편의, 고가를 뜻하는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인 포미족.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걸 이제 학술적으로는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즐겼던 그런 트렌드들이 조금씩 확산되는 추세인 거고 그 확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젊은 층의 싱글족들. 왜냐하면 조금 더 비싼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가 변화해가면서 트렌드가 또 성장하고 접어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젊은 세대가 소비 주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에서 198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전 세계 비슷한 또래의 소비 성향을 대변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온라인과 모바일 서비스에 친화적이며 이들의 특징은 자신 중심의 가치관으로 행동한다는 것. 내 개인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그래서 나한테 더 투자를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에 다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찾아서 그것에 집중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죠. 자신만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포미족의 등장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연속선상의 현상.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5.5%를 차지하던 1인 가구의 비중은 2015년 27.1%로 급격히 늘었다. 국내 전체 가구의 4분의 1 이상이 1인 가구인 셈인데 다가오는 2025년에는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 31%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혼밥, 혼술, 혼행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내 인생은 한 번뿐이란 청년 세대의 가치관이 더해지면서 자기 만족적 소비를 추구하는 포미족들이 유통업계의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5세에서 39세 가구의 소비 지출 비중은 64.5%로 절반이 넘으며 이 중 대부분이 건강, 여행, 자기 개발, 레저, 취미 등의 지출에 더 늘리고 싶다고 답했다. 소비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써야 되고 저기에도 써야 되고 그중에는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분명 들어가야 될 거고 현재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의 소비도 분명 필요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투자, 나의 가치를 강화시켜주는 어떤 그런 투자가 나에게 위안이 된다면 분명히 해야 되는 투자인 건 맞습니다. 포미족은 공연 문화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타인과의 관계보다 오롯이 자신의 감성과 음악에 심취하는 1인 관람객의 비중이 높아진 것. 최근 한 공연 예매 사이트가 페스티벌 공연 예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 장만 예매한 고객의 비중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상반기엔 41.2%에 달하는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른바 키덜트족도 대표적인 포미족의 한 예. 아이와 같은 감성과 취향을 지닌 어른을 지칭하는 키덜트족의 소비가 눈에 띄게 늘면서 일종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대중매체의 지속적인 조명도 수면 아래 있던 포미족을 점차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 연예인들의 일상에서도 피규어가 종종 등장하면서 히덜트족의 취미 생활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1,000만 원짜리 명품을 사는 거는 우리가 사치라고 보지만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물건을 추가하는 거, 뭔가를 더 구매해서 써보는 거 이런 것들은 작은 사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욜로족들과 만나서, 포미족들과 만나서 시장이 더 커진 것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안 보이던 피규어 샵이나 편집샵들 전문품 샵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그런 추세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업계는 다양한 피규어를 미끼 상품으로 내놓으면서 매출 증대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또한 식음료 업계에서도 포미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방법대로 즐길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하는 곳이 증가하는 추세. 1999년에 국내에 진출한 이래 고성장을 거듭해온 한 글로벌 커피 전문점은 지난해 국내 커피 전문점 최초로 매출 1조 원을 넘어섰다. 여기서는 자기만의 그 레시피로 커피를 주문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그 재미도 있고 자신만이 즐기는 맛을 여기서는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카페랑 다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연구소가 수도권 20대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대 소비자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취향. 정량 레시피가 있다 해도 이제 자기만의 만족감을 위해서 뭐 줄이고 늘리고 이렇기 때문에 한 번 드셔보시면은 이게 조금 아니다 싶으면 또 조절을 해서 그 다음번에 뭐 드시고 이렇게 해서 고정 이제 나만의 레시피가 있어서 저희가 사이렌 오더에 보면은 나만의 음료를 등록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라떼 뭐 시럽은 나는 2번만 추가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2번을 추가해서 등록을 하셔서 꾸준히 이제 한 번 그렇게 등록을 하시면은 이용도 꾸준히 하고 있고 만족감도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 속에 작은 사치를 누리는 포미족. 집이나 자동차처럼 목돈이 드는 소비를 포기하고 작더라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곳에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학생이다 보니까 5,000원 아래에서 즐길 수 있는 가장 큰 사치는 커피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카페를 찾는 부분도 있고 그 욜로족의 이제 커피도 하나의 자신의 그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집안에서는 그냥 엄마의 역할일 뿐인데 밖에 나와서 친구를 만나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선 저 자신으로서 만나면 되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는 저만을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먹고 싶은 거 거기서 투자를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난달 대전에서 열린 수제 맥주 페스티벌. 참가자들은 맛도 색도 다른 50여 가지의 수제 맥주를 한자리에서 즐겼다. 저희가 그 수제 맥주를 워낙 좋아해서 일부러 좀 찾아다니는 편이라 일부러 숙소까지 잡아가면서 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열린 이 축제엔 작년보다 2배 가깝게 증가한 3만여 명이 참가해 수제 맥주를 즐겼다.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나를 위해 소비하는 포미족은 맥주 업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일반 병맥주에 비해 가격이 높지만 그 이상의 퀄리티를 맛볼 수 있는 수제 맥주가 소비자들에게 가격 이상의 만족도를 제공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 충남 공주에 자리한 한 수제 맥주 양조장. 최대 8,000리터의 맥주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수제 맥주가 뜨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게 뭐 작은 소비 뭐 이런 거라는 말을 제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또 그 공감이 가는 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꼭 그 수제 맥주뿐만 아니라 각 다른 분야에서도 그 어떤 그 장기 불황 있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뭐 조그만한 그 사치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수제 맥주가 아닌가. 기원전 6,000년경에 만들어졌다는 맥주는 발효 방식에 따라 다른 이름을 갖게 된다. 높은 온도에서 발효시키면 에일,
낮은 온도에서 발효시키면 라거라고 부르는데 수제 맥주는 에일에 속한다. 맥주의 주 원료는 싹을 제거한 보리인 메가. 볶는 방법과 시간을 달리한 메가를 섞으면 맥주의 향과 맛을 다양하게 낼 수 있다. 와인은 그 신이 내려준 최고의 음료라고 하고 그 맥주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음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근데 그만큼 굉장히 그 가변적인 게 되게 많아요. 맥주는 와인보다도 그러니까 더 풍부하고 더 그 다채로운 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그 동호인 문화가 맥주 쪽으로 더 지금보다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만든 곳에서만 팔아야 했던 수제 맥주의 외부 판매가 가능해졌고, 이후 수제 맥주는 청장년층의 창업 아이템으로도 급성장하고 있다. 창업이 이제 그 수제 맥주를 전문적으로 파는 분야하고 또 저같이 이제 이런 그 브루어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 두 가지 다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보면 저희 때보다도 더 개성이 강한 것 같고, 또 이런 어떤 새롭게 그 떠오르는 분야에 대해 뛰어들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수제 맥주의 가격은 평균적으로도 일반 맥주의 2배가량. 젊은 사람들은 이제 요즘에 취직도 하기도 어렵고 뭐 그런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고급화된 맥주를 마시면서 이게 나 자신을 위한 어떤 작은 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에서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요. 또 비싸고 고가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데에서 돈을 절약을 해서 이거에 소비하면서 그 소비로 인해서 만족감이 크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힐링을 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하는 거는 좋은 소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최근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욜로 문화를 즐기는 포미족은 단순히 혼자 산다기보다 나 혼자서도 잘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박혜영 PD, 이 커피나 수제 맥주 같은 작은 사치를 즐기는 포미족도 있지만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일탈을 꿈꾸는 포미족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욜로 문화를 즐기는 포미족의 소비는 나를 위한 여행이나 새로운 분야의 학습 등 성취감으로 얻을 수 있는 분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직장을 구하고 돈을 벌어 저축하는 일상에서 벗어나 꿈꾸던 일탈을 실천에 옮기는 포미족들을 만나봤습니다. 대전시 서구에 자리한 한 가죽 제품 공방. 취미로 또는 창업을 위해 가죽 공예를 배우러 온 수강생들이 일주일 중 하루 5시간을 투자해 작업을 하는 공간이다. 보통 나만의 뭔가 작품, 이제 남들이랑 뭔가 다른 뭔가 자기만의 그런 가죽 제품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실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자기 손으로 뭐 직접 만들려고, 그런 거에 뭔가 성취감을 느끼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전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가죽 공방. 고가의 수제품을 선호하는 포미족의 증가와 함께 최근 공방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어났다는데. 가죽 공예의 매력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직접 이제 나만의 뭐 가죽 제품을 만든다는 거, 여기에 대한 뭔가 성취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액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른 취미보다는 약간은 조금 비쌀 수도 있어요. 최근 수제품 업계 등에 따르면 가죽 공예 액세서리와 도자기 등 다양한 수제품을 판매하는 한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 지 1년도 안 된 지난 5월 누적 판매량 100만 건, 누적 거래액 3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가죽 공예를 배운 지 한 달 반이 됐다는 조영호 씨는 이민을 앞두고 있는데 이민 후에도 가죽 공예를 계속할 생각이다. 명품 백 같은 거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제 내가 소지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가 큰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취미 생활로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뭘 만들고 그런 거에 작은 소소한 기쁨을 느끼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직장인들이. 조영호 씨는 가죽 공예 말고도 자신을 위해 다양한 취미 생활에 투자해온 포미족. 저는 악기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악기 구입이나 뭐 레슨 받고 이런 것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가죽 공예 이것도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해보려고 시작했던 거고 뭐 공연 보러 다니는 거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30대 가장인 김청호 씨. 그는 가죽 공예를 통해 성취감을 느낀다고 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었던 거에 대한 성취감.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저희 나이 때에는 일을 이렇게 항상 놓고서나 일을 멀리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뭔가 막 거창하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소소하게 시간 남을 때 틈틈이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접하게 됐는데 이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목표의식도 생기고 만들었을 때 그 성취욕도 생기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이 하고 싶은 취미를 찾자 마음의 여유도 찾게 됐다는데 뭔가 일을 마치고 딱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그 개운함이라는 게 또 엄청나게 있는 거거든요. 이 속에서 조그마한 그 만족감을 느끼며 성취욕을 느끼고 집에 들어가는 거하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만 받고 집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완전 180도 다른 거예요. 남들이 이제 보는 시선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일주일 동안 뭐 그렇게 그런 스트레스 받으신 것들도 여기 와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뭔가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렇고 이제 추후에 만약에 이제 뭔가 배우면서 자기한테 정말 맞아서 이게 적성에 맞아서 이제 또 추구하는 방향이 이제 달라지면 더 나아가서 이제 뭐 공방 오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창업을 위해 가죽 공예를 배우고 있다는 권종윤 씨. 그는 자신만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에 착안해 가죽 공방 창업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명품도 봐도 다 똑같은 디자인이고 그러잖아요. 자기만의 디자인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손재주가 없으니까 부탁을 하게 되는 거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방을 운영하는 김재민 씨의 경우에도 가죽 공예가 취미에서 직업이 된 경우. 사실 이 공방을 하면서 되게 즐거워요. 왜 즐겁냐면 제가 이거를 좋아해서 하는 거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가죽 공예를 배운 지 2주밖에 안 됐다는 한결 씨는 자신만의 명품 가방을 만들 생각에 기대가 크다. 여자라서 특히 가방을 많이 좋아하는데 메이커를 사자니 아직은 어려서 그걸 살 능력은 안 되고 혼자 만들어 보기도 쉽고 하다가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가까운 곳에 가죽 공예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한결 씨는 자신을 위한 또 다른 투자로 여행을 꼽는다.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은 주로 용돈을 쪼개서 모아가지고 1년에 2번 정도는 여행을 가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저희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20대 초중반은 거의 여행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업체 고객 10명 중 9명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소비하고 있으며 특히 여행에 더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대전 원도심에 자리한 한 카페. 여행자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일종의 플랫폼이다. 여행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혹은 여행 정보를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대안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요. 책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검색 엔진에서도 여행 정보를 많이 공개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여행을 갈 사람에게 정보 전달을 하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이곳을 찾는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자신만의 여행을 즐긴다고 한다. 여행기를 듣는다는 게 좀 뭐랄까 삶의 활력이 되는 것 같고 또 간접적으로 같이 여행을 갔다 온 기분을 또 주는 것도 있어서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참여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행 팁 같은 것도 덩달아 좀 같이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자신만의 여행 얘기를 들려줄 서효탁 씨는 얼마 전 혼자서 40일 동안 유럽 자전거 여행을 다녀왔다. 처음에는 이제 많이들 가시는 산티아고 성지순례길을 가려고 40일 정도 시간을 냈어요. 했는데 첫 해외 처음 가는 유럽 여행이기도 하고 이제 혼자 해외여행 간 것도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많이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스페인 한 달 살기를 준비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랑 또 야구를 좀 컨셉으로 잡고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해서 런던부터 시작해서 스페인까지 여행을 하고 왔어요. 일정한 수입이 없는 대학생 신분으로 유럽 여행을 결정하고 떠나기까지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후회도 많았고 주변의 걱정도 컸다는 서효탁 씨. 그 40일을 위해서 1년을 투자하고 내 동기들은 똑같은 시기에 군대를 가고 똑같은 시기에 졸업을 하고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취업을 해서 3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하고 언제 애를 낳고 이런 시기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회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크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1년이 적지 않았고요. 1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한 40일간의 유럽 여행. 서효탁 씨에겐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 소중한 경험이 됐다. 저는 일단 스스로 많이 바뀔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차곡차곡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40일을 보내고 나니까 조금 더 그 하루하루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제가 뭐 어떻게 진학을 한다거나 이후에 40일이라는 시간을 또 준비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인 경험이 될 테니까 되게 소중하게 남을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한 여행을 즐기는 이른바 혼행족은 포미족의 대표 주작격으로 틀에 박힌 단체 패키지 여행보다 직접 여행을 설계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즐기는 새로운 여행 패턴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여행은 사치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일단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서점을 여행을 한다던가 혹은 다른 나라에 가서 축구를 본다던가 이런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여행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여행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저는 더 넓은 시각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욜로 문화와 포미족을 다루는 방송과 여행 등 관련 상품이 급증하면서 지나친 소비를 조장하거나 현실적 괴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힐링의 어떠한 방송을 만들게 되고 제품을 만들어 봤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게 되니까 너무나 지나치게 그러한 욜로족, 포미족을 양산시키는데 언론이나 기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가 사실입니다. 그렇게 현재만 즐기고 다 여행을 떠나고 그냥 시간만 되면은 여행 가야지 되고 이러한 것들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지게 된다든지요. 포미족들이 추구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한정된 자원이라는 부분을 망각하고 이제 차에 너무 투자를 한다거나 또 여행에 너무 투자를 한다거나 하면 우리가 진짜 뭐 하우스 푸어, 카 푸어 같은 그런 현상들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가치 투자가 맞는지라는 부분을 꼼꼼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미족의 특징은 보여주기식의 과시용 소비가 아니라 다소 비싸더라도 내가 원하는 곳,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과감히 투자를 한다는 것. 취미를 하면서 나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그걸 가지고서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블로그 활동이나 이런 게 같이 하게 되니까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거 잘 키우셨네요 뭐 이런 칭찬 들었을 때 자존감 뭐 이런 것도 있죠.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늙으면 지금 입고 싶은 이 옷도 못 입는다. 지금 그나마 좀 젊었을 때 입고 싶은 옷 입고 즐기며 살자는 그런 마인드가 많아요.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제 월 수입의 한 10%는 저를 위해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한 달에 정해놓고 좀 쓰는 편이거든요. 따라서 무분별한 사치와 구별하기 위해 포미족은 그 가치를 고민하고 있다. 두 생활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써도 될까? 라는 기분도 있고 내가 그래도 이 돈을 써서 이거 이상으로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기대감도 있고 항상 두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지를 좀 받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좀 염려하는 시선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두 부분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본인만 뭐 후회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새로운 트렌드로서 괜찮은 거 아닌가. 트렌드 이상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나만을 위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포미족. 전문가들은 그 삶 속에 보다 합리적인 소비와 보다 넓은 시각으로 나만이 아닌 우리를 바라보기를 권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일종의 나한테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그 투자의 결과가 정말 확실한지를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합리적으로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나 자신을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거가 아니고 우리라는 걸 만들어가는 거, 이러한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소비, 나만을 위해서 소비하는 즐거움이 남을 위해서 소비하기 시작할 때 오는 즐거움도 한번 같이 누려보는 거. 지금 뽀미족은 그 젊은 뽀미족은 나 자신을 위한 소비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남을 위한 소비를 가져지는 거, 그게 가족이 될 수 있고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기부 활동도 될 수 있거든요. 예, 박혜영 PD, 요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욜로나 포미족 관련 방송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이제 대리문적도 할 수가 있고요. 또 도전 의지를 갖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아까 이 지적에서 나온 것처럼 과소비나 충동 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급증한 여행 관련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건데요. 포미족은 사치가 아닌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는 만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언론이나 제조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더불어 한 번뿐인 삶이지만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분에 투자하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 또한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나만의 커피나 수제 맥주부터 때로는 고가의 취미 활동이나 여행 등 개개인마다 가치를 두는 것이 다르겠죠. 다양하게 가치 소비를 즐기는 포미족을 통해서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돋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혜영 PD 수고하셨습니다.